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36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7월 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정미월 을료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을료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 되겠습니다. 자, 미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고요.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두 번째 천간이 되면서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기운이라고 하죠. 나무. 근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성향상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을목은 같은 목에 해당이 되지만 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을 설명할 때 양목이라고 하는 간목은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림목이라고 해서 숲을 이루는 큰 나무와 같다. 그래서 이솝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가 있을 때 참나무가 바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간목은 단단하고 크고 굵직굵직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즉 동량지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 간목을 동량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는 경금과 뭘 아울러 쓴다? 경금과 정화를 아울러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목은 원래 목적 제목으로서 큰 집을 짓거나 큰 궁궐을 짓거나 아니면 옛날 같으면 큰 사찰을 지을 때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하면, 을목 같은 경우는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양류목. 그래서 양류목이라고 하는 뜻은 잘 휘어지면서 좀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를 말하죠. 간목은 단단하고 좀 거칠면서 투박하더라고 하면,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화초 같은 것 내지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그러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얘는 화목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꽃을 피우는 나무가 될 수도 있겠고, 꽃을 피우는 화초도 될 수가 있겠죠. 을목은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간목처럼 제목으로 썼을 수는 없다. 왜냐? 부드러운 화초를 뜯어다가 집을 지으면 집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게 되면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을목의 용도는 오로지 뭐다?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꽃을 피우는 용도. 그래서 목화통명에 이루은 것이 바로 을목이다. 목화통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금도 화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했지만, 을목도 화를 보게 되면 화초가 마치 꽃을 피우는 형상인데, 이때 을목이 좋아하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병화를 더 좋아합니다. 병화. 물론 정화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음의 공이라고 해서 을목의 정화를 보아야지 진정한 목화통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인월의 을목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아니라 병화를 써야지 진정한 목화통명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인월과 묘월은, 인월에는 을목은 병화를 쓰고, 을목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정화를 쓰는 것이 이렇게 또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타 다른 계절에 을목이 화를 본다라고 하는 뜻은 대체적으로 병화를 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병화를 봐야지, 특히나 이제 신유술월이라든가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 을목은 정화를 보는 것보다는 병화를 봐야지 공력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수를 봐야지만 을목의 뿌리가 마르지 않죠. 을목은 뿌리가 마르면 바로 죽게 돼 있습니다. 화초 물을 하루 이틀 주지 않으면 시들시들해지고요. 한 3, 4일 정도 주지 않으면 화초가 말라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라고 하는 양화하고 개수라고 하는 음수로서 이렇게 배합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 정인이
있는데 임수라고 하죠. 정인. 그러면 임수가 을목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놓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때는 뭐 정인이 좋다, 편인이 좋다 이런 것보다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보면 우로수를 보는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것, 단비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지만은 임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 같은 것 내지는 강호수 같은 그런 물이기 때문에 개수는 하늘에서 자연적으로 내리는 물이라고 하면 임수는 우리가 일부러 노력을 기울여서 물을 끌어다가 을목한테 갖다 대줘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늘에서 비가 오면 좋은데 여름에 비가 오지 않으면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강에 있는 물을 갖다가 소방차가 물을 끌어다가 물을 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임수 보다는 개수 보는 것이 월등히 공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 편인이라기보다는 을목은 개수를 쓰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이 되겠습니다. 미월, 이제 미월도 오늘이 7월 31일이니까 대체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민년 정미월도 이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미월을 다시 본다라고 하면 절기는 소서라고 하는 절기와 그 다음에 대서로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겠고,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사계월은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은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과 상반월과 그 다음에 하반 월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미월 같은 경우에는 소서절 중에 있으면 대체적으로 상반월로 보게 되고요. 소서절이 지나서 대서부터는 하반월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상반월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5월의 뜨거운 열기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마치 5월과 동론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하반월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죠.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미월에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된다. 삼복생한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뜨거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삼복생한이고, 우리가 이 삼복이라고 하는 것이 엊그저께 중복이었죠. 삼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복, 중복, 말복을 말하는데, 그 뜨거운 복날의 더위에도 한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삼복생한. 그래서 삼복사주가 미월인데 대서절 이후에는 대서절부터는 삼복생활이 되기 때문에 한기가 발생하죠. 그러면 조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이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 특히나 이제 사오월은 화가 왕한 그런 계절이고, 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이 토왕절이 키보드가 바뀌어서 지금 토왕절이 되는데, 미월은 토가 왕한데 그 토는 어떤 토? 사오미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토이기 때문에 열토라고 합니다.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곳의 뜨거운 모래, 예를 들면 또 아니면 백사장 같은 데 갔는데 물기 하나 없이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아주 뜨끈뜨끈하게 달궈져 있는 모래, 그것을 미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토도 굉장히 뜨거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을목이 미월이 태어나게 되면 마치 사하라 사막에 화초가 있는 것과 같다. 자, 하루가 뭡니까? 1시간이라도 물이 없게 되면 반드시 미월의 을목은 간목과 달라서, 양목인 간목과 달라서 금방 시들어지고 금방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월의 을목은 가장 먼저 뭘 찾아야 되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물이 없는 미월의 을목은 마치 말라 비틀어진 풀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월의 을목은 반드시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토가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물론 목 자체도 미월에 약합니다. 그래도 을목은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미월은 토왕절이 있긴 하지만 목의 고지에, 목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을목의 간신 미에 통근할 수 있지만은, 수를 얻었는데 수는 미에 통근할 수가 없겠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개수가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겠죠.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등이 있어서 개수를 생수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는 지로 신유금이라고 하는 것,
신유금이나 아니면 지지로 해자수 등이 있어서 개수가 뿌리를 얻어야지만 능이 을목을 생조해주고 묘월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건 지지로 신유금을 얻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만약에 신유금이 없다고 하면 계자수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개수가 없는데 경신금만 받다.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됩니다. 해서 중요한 건 묘월의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거운 여름에 뜨거운 모래 벌판 위에 심어져 있는 화초와 같기 때문에 반드시 물을 얻어야 되는데 이 물은 반드시 지지에 이렇게 뿌리를 얻어야지만 수로서 능히 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다. 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음목이 되겠죠. 음목에 해당이 되고, 월지 미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음이 되는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 일간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관계, 월령을 극하는 관계가 되겠죠. 이거는 내가 극하는 악극자가 되는 것이니 악극자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재성을 다시 둘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정제라고 하는 것과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라고 하는 뜻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는 것을 정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편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을 편제라고 하는 것인데, 어저께 간목이 밑으로 봤을 때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어저께는 정제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음대음이 되는 것이니 이때는 편제격이 되는 것이고, 또 미월이 토왕절임에 반해서 목은 약하기 때문에 간목이 미월에 태어나도 재다신 약한 명,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도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국세가 된다. 그래서 어저께 간목은 뿌리만 있으면 간목의 특성상 경금정화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을목은 목화 통명을 이루는 것이 좋지 제목으로서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인 수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가 없이 예를 들어서 비경급제인 갑을목을 본다거나 수가 없이 인묘목을 보게 되면은 일간 을목은 뿌리가 생기긴 하지만 물이 없으면 을목 자체가 을목이 크든 작든 물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경급제를 얻는 것보다는 미월의 을목은 인성인 수를 얻는 것이 좋고, 좋은 거는 개수지만 개수가 없을 때는 부득이 임수를 지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수만 얻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이 있어서 금생수 해주어야지만 수가 마르지 않고 을목을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얻었습니다. 인목,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서 미에 통근을 해서 그렇게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왕하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인목을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신왕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때는 을목일간이 왕하다. 일간이 왕하니까 인성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간이 왕하든 약하든 간에 미월의 을목은 물이 없으면 마른 풀이 돼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된다, 물은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지에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죠. 을료일지죠. 대체적으로 일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을료일지 별로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지 밑에 칠살이 있기 때문에 을목일간 자체가 겨우 신경이 매우 예민한 그런 것이 되는데, 수를 보게 되면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연간에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이 칠살 유금의 용도, 쓰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금이 수를 생겨주는 용도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수를 보지 못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일간을 극하려고만 하는 그런 글자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못한 글자가 된다. 단 임수를 받기 때문에 용도가 있어 줄 것 같은데, 또 문제가 한 가지 더 발생하는 것은 월간에 이렇게 정화가
정화가 있게 되면 정화가 임수, 용신으로 쓸 임수를 갖다가 이거는 기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유금은 수를 자꾸 생하는데 생을 받는 임수는 을목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고 탐합하느라고 수로서 인성으로서의 쓰임 용도가 없어지게 됐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탐합 망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합을 탐하느라고 생을 하지 않죠. 금이 있어서 얘를 생했는데 얘가 을목을 생해 주어야지만 인성으로서 수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정하고 데이트하느라고 정하고 노느라고 을목을 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탐합망생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생시에서 뭘 다시 봐야 될까요? 인성인 수를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을목이 말라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도록 하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화가 투출된 것, 미월에 화가 투출된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월은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한 것이기 때문에 화를 보게 되면 을목이 화를 보게 되면 뭐가 된다? 목화동명이 된다라고 해서 이건 나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가 있으면 이건 좋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하지 않든 간에 일지에서 시지에서 자수를 얻으면 이 자수는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고 그다음에 병화는 을목의 기량을 갖다 바깥으로 표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돼도 나쁜 그런 국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해시도 저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을 것이나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수를 얻은 것만큼은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병자시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큰 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특히나 병호 을사대운 중에 수기가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병자시는 남녀 불문하고 나름대로 좀 괜찮은 생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해시 같은 경우에는 남자로 태어나는 것보다 나는 것이 낫고 여자로 태어나게 되면 좀 화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 그리고 무신대운 때 남자는 무조건 뭘 한다? 인신상충이 이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남자로 태어나면 무조건 인신상충을 누구든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운명이 아니라 숙명과 같은 그러한 이거 뭐 피할래 눈을 뜨고 당연히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 운명이 아니라 이건 숙명이 되는 것이고 좋지 못한 생시 무인시 무토 투출하게 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던 수기마저 무토가 토극수에서 수기를 날려버리니 이건 좋지 못한 생시가 될 것이고요. 기묘시 또한 이것도 묘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좋지 못한 그러한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묘유상충이기 때문에 유금이 그래도 놀고 있는 임수를 생하려고 하는데 묘유상충하게 되면 묘목도 깨지고요. 그 다음에 을목도 깨지니 그렇습니다. 을목이 깨지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묘목이 깨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을목이 미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뭐 묘목 하나 정도 없다고 하더라도 큰 상처가 되지 않는데 유금 깨지는 건 상처가 되는 것이고 또 일시지를 충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좀 좋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진시가 되면은 진유합금을 하죠. 진유합금이 을목 투출하게 됩니다. 자, 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죠. 내 남편과 같은 것이나 을목은 정관인 경금을 본다 하더라도 마치 큰 바위 덩어리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을목은 정관이든 편관이든 좋지 못하죠. 이거는 식신인 정화로서 경금을 제해줘야 오히려 좋다. 이걸 선생님 보면 정관은 극하니까 이거 남편 덕이 없는 것 아닙니까가 아니라 얘는 제해줘야지만 을목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 남편 덕 조금 없더라도 내가 존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근데 보다 임수가 얘를 묶어놓고 있기 때문에 임수는 을목을 생각하지 않고요. 정화는 경금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다? 신사시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 신사시가 되면 사유회금에서 금유왕이신데 이거는 정관도 아닌 칠살이 투출하게 돼요. 이건 반드시 을목을 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좋지 못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경금도 제해야 되는데 이 신금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제해야 되는 칠살이 되는 것인데 역시나 정화가 신금을 제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문제
가 되겠습니다. 이모시 개미시 같은 경우 임수개수가 투출돼서 돌아오는 건 좋은데 금이 좀 약한 것이 좀 흠이 될 수 있겠고요. 병술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병술시 수의 기운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또한 병자시하고 병술시는, 병자는 자수를 얻는 것이지만 병술은 또 건토, 마른 땅의 왕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병자시는 좋다, 그러나 병술시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만약에 병술시가 되면 남자로 태어나야 되겠죠. 왜냐하면 금순으로 갈 때 병화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자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여자로 태어났을 땐 절대 병자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병자시 또는 정의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병술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